안녕하세요. AB인배부의 최신 실적 발표 자료.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시죠. 네,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알고 싶으신 당신을 위해 2025년 1분기 실적이 뭘 의미하는지, 또 회사의 미래 전략은 어떤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좀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있어서 아마 흥미로우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AB인배부 1분기 실적 변화의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회사가 제시하는 2025년 전체 전망의 근거가 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네. 단순한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전략적인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얘기해 보죠. 전체 판매량은 2.2% 정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EBITDA라고 하죠. 이게 전망치 상단인 7.9%까지 증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판매량 감소는 작년이 윤년이었잖아요. 아, 네. 그런 영업일수 차이라든가 아니면 부활절 시점이 좀 달랐던 거 이런 기술적인 요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기술적 요인? 네.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실제 매출은 보니까 1.5% 증가했거든요. 네, 매출은 올랐다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 인상이 있었고 또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헥토리터당 매출이 3.7% 증가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하. 특히 그 메가 브랜드 코로나 있잖아요. 이게 ม็시코 외 시장에서 무려 11.2%나 성장했어요. 와, 11.2%요. 네. 그리고 전체 이익률도 218bp, 그러니까 2.18%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결국 기술적 요인 뒤에 숨겨진 그 가격 전략과 제품 믹스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매량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또 상당하네요. 네, 맞아요. 중남미는 EBTA가 10.3%,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13.1%나 증가했는데 북미는 0.9% 감소했고 아시아 태평양은 무려 10.4%나 감소했어요. 네. 특히 미국 시장이 좀 궁금한데요. 업계 전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ABNB부는 미켈로 울트라랑 부시라이트 덕분에 점유율은 오히려 올랐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1분기에 날씨 영향도 좀 있었고 해서 업계 전체가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ABNB부는 점유율을 늘렸다는 거죠. 경영진 설명으로는 4월 들어서는 업계 상황도 다시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 다행이네요. 다만 이런 점유율 상승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부진했던 건가요? 마이너스 10.4%면 좀 큰데요? 중국은 일단 업계 전반에 약세가 있었고요. 특히 식당이나 주점 같은 온프레미스 채널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재고를 좀 많이 밀어냈던 영향으로 이번 분기에 재고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고 조정 영향이군요. 알겠습니다. 실적 자체도 흥미롭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로 성장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영진이 특히 강조하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회사의 핵심 전략과도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첫째는 역시 메가 브랜드입니다. 네,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그 코로나 제로 있잖아요. 이건 세 자릿수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코로나 제로가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BEES라는 B2B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아, BES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마켓플레이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 53%나 증가해서 6억 4,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유통망 장악력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결국 회사의 3대 전략, 즉 카테고리 성장 주도, 생태계 디지털화, 그리고 사업 최적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 브랜드 강화, 무알콜 맥주 공략,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확장 이 세 가지 축으로 가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올해 연간 EBITDA 성장률 전망치 4%에서 8%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경영진의 자신감이 상당해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외부 변수도 많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 CFO가 실적 발표 콜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일단 원자재 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조치를 해놔서 비용 가시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아, 비용 예측이 가능하다. 네, 물론 환율 변동 같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로컬 중심이라는 겁니다. 로컬 중심이요? 네, 생산량의 98% 이상을 해당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생산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로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하. 그렇다 보니 관세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게 강점이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맥주 시장 자체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상당히 견고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연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CEO 미셸 두케리스도 여름 시즌에 NBA 결승전이나 또 코로나 100주년 행사, 피파 클럽 월드컵 같은 큰 플랫폼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이 내비쳤죠. 네, 맞습니다. 마케팅 모멘텀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B인베브는 1분기에 표면적으로는 판매량이 좀 줄었지만 가격 인상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그리고 강력한 메가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아주 견조한 이익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핵심 전력들, 메가 브랜드, 무알코올, BS 플랫폼이 효과를 내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회사가 계속해서 균형 잡힌 선택, 밸런스 초이스, 그리고 특히 무알코올 맥주의 그 엄청난 성정세 플러스 34%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34%. 이게 단순히 건강 트렌드를 따라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체성의 변화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런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우리는 맥주 회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B인베브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맥주 회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